네, 미래창조과학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에 초청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조일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부의 2차 관실에서 정보통신하고 방송 R&D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산업 R&D의 전주기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6개월 딱 됐습니다. 6개월 됐고 5개 기관이 모였습니다. 부처로는 방통위, 그다음에 미래부, 그다음에 산업부, 문화부까지 5개 부처의 산하기관 5개가 모여서 저희가 한 6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지원하는 범위는 저희가 R&D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과가 나면 그거를 거래까지 하고 대부분은 기획과 평가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한 180명 정도 되고 특이할 사항은 저희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표준화, 기반 조성까지 저희가 통합을 한 2월 초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월 달 되면 저희가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 기관에서 전주기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파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 R&D성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다 이관받고 하나의 전담 기관으로 통일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신생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CEO들이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기술 개발하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개발하고 표준화 사업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매년 한 10% 이상 늘었는데 미래부 사업 같은 경우 한 6조가 넘습니다. 1차관하고 2차관. 그래서 2차관실에서 R&D는 한 1조 48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IITP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특히 그 R&D 같은 경우는 한 7천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한 표준화는 한 30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R&D GDP 대비 투자가 세계 1, 2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 산업기술,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에 굉장히 그 우선시해서 투자를 하고 있던 걸 느끼는데 규모나 이런 성과 면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해서 실제 성과를 내서 이렇게 우리 이 산업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그 R&D 수혜를 받는 그 산학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어떻게 그 쉽고 어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높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환경 변화 조금 말씀드리면서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ICT 분야 같은 경우는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낙관적이지 않고 시장도 굉장히 정체돼 있고 그다음에 신흥국 특히 중국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밥 기회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위기를 넘어서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전 세계를 다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돌파할까 해서 정부나 저희 어떤 지원하는 정책기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관행적으로 지원해서는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반성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완전 그 지원 방식도 과거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방식에서 정말 필요한 거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할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아마 여러분 기업에 있는 분들이 아마 지벨리가 저도 몇 년 전에 산업단지공단에서 일을 했었는데 IT 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의료기업도 많고 바이오도 많은데 굉장히 그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원하는 것도 단독 제품 디바이스나 어떤 기기를 만들어서는 중국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제품을 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다 개발을 하는데 팔 수가 없는 거, 그다음 가격 경쟁력도 없는 거, 기술이 굉장히 다 성숙돼 있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어떤 세상이 왔고, 부가가치는 우리가 못하는 소프트웨어나 생태계 쪽에서 다 그 돈이 나오고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돌파를 할까라는 게 굉장히 큰 아이템들은 아마도 여러분 업종하고도 굉장히 많이 맞을 겁니다. IoT, 저희가 지원하는 포커싱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들 여러 가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현재는 돈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 정부는 현재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것들은 지원하지는 거의는 안 할 거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그 다음에 어떤 기술 혁신할 수 있는 것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성과를 참조하시죠. 자료를 아마 공개를 해도 드리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왔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 과제화해서 지원할까라는 고민이고, 특히 대학이나 연구소, 그다음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게 목표만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기업, 연구소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어떻게 기획을 해서 지원을 할까라는 게 고민이고, 뭐 인력도 굉장히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실전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어떤 그 교육을 시켜서 써먹어야 되고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건물만 지어주는 인프라였고, 뭐 그런 거를 좀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살포식 또는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른 기업이 가져가는 것들, 그다음에 정부 지원이 1, 2, 3위 기업이 있으면 2, 3위 기업을 지원해서 1위 기업이 망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시장 교란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정부나 그 정책기관들은 그런 시장 교란을 어떻게 또 없애면서도 지원할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점 방향입니다. 저희가 기술개발하고 표준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연구개발은 딱 그 기초원천하는 거랑 중소기업 지원하는 걸로 그 미래부는 많이 정했습니다. 기초원천의 어떤 실력을 높이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쓸 수 있는 기술을 많이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중소중기업을 지원해서 이제 성과를 나고 기업이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다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고, 거기에 국가기 때문에 공공목적형 투자하는 거 일부 있겠죠. 딱 그 세 가지로 정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아마 2017년까지 계속 지원할, 그 방향으로 지원할 겁니다. 예산은 그 정보통신 분야 같은 조금 늘었습니다. 혁신연과제에서 한 7% 정도 증액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표준화 같은 것도 과거에는 연구소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중소기업한테 굉장히 문호를 많이 개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정부 정책들을 아마 좀 그 중소기업이나 어떤 기업들은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를 수주하거나 아니면 그 우리의 어떤 비전 로드맵을 가지고 나갈 방향은, 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을 해서 로드맵을 세팅을 하고 정부가 나아갈 투자 방향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작년에 저희 2차관 쪽에서 이제 주요 R&D 정책들을 수립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10대 핵심 기술, 15대 서비스를 계속 구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상생 발전하고 장비하는 것들, 홀로그램 3D 프린팅 지원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죠. CES 아마 여러분들 많이 갔다 오셨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사를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한 3천 명 이상이 갔나, 한 3만 명 이상이 갔나, 우리 국민이. 딱 보면 저도 이 굉장히 유익 있게 보고, VIP 쪽, BH 쪽이나 미래부에서 사실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한테 분석해서 내라 합니다. 전시회가 시작도 안 된 월요일에 CES에 대한 핵심 이슈를 분석해서 보고해달라 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간분들 연락도 하고 여러 자료 찾아보니까 다 모든 것이 차이나더라고요. 중국이 차이나 에브리띵이지 않을까라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서비스, 차이나 에브리띵, 그다음에 다양한 서비스지 않을까, CES가 그 정도로 저희가 느꼈고, 여러 가지 전시하는 거나 어떤 정책이나 기술이나 규모나
한국이 중국을 따라갈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들이 현장에 갔던 분들이 목도하고 있던 것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좀 시급하죠. 요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딱 투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사업하고 단기 상용화 사업입니다. 특히 단기 상용화는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돼서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기술 분야별 중장기 사업은 3년에서 한 7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산학연이 공동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특별한 예산을 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도 투 트랙입니다. 저희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사업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도 저희가 사실은 다 없애가지고 한 3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미래부 2차 관심 많은데 저희도 암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다 없애고 한 3가지로 만들 거고, 사실은 사업 이름을 몰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기술 분야별로 하는 것들이 이해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모르더라도 딱 10가지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가 기술 사업화 이렇게 지원합니다. 11개 부문입니다. 근데 특기할 사항은 산업부 같은 경우는 PD 제도가 있는데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CP 제도가 있습니다. 민간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이 한 11번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플래너들이 과제 기획도 하고 정책 만들고 펀딩도 하고 과제 관리 컨설팅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1개 부문, 그러니까 10개 기술 분야 플러스 기술 사업화만 아시면 정보통신 방송 사업은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 아키텍처로 다 움직입니다. 이게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중장기 사업입니다. 이게 단기 상용화는 다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한 500억 넘게 있고, 요건 한 아까 7,040억 정도 됩니다. 7천억 정도 되는 사업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올해의 사업입니다. 보시면 혁신기획이 중소중견기업 특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만이 주관하고 참여는 물론 중소기업도 할 수 있고 대학도 할 수 있고 연구소도 할 수 있죠. 근데 중소기업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15% 또는 20% 이내였습니다. 요거를 벌써 한 작년에 한 25% 늘렸고 올해는 30%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전략 계획은 60%였는데 60% 이내고, 그다음에 창의 기획은 도전적 목표 설정하는 연구, 이건 대학의 기초원천한 장기적인 연구는 10% 이상입니다. 10% 이상, 30% 이상, 60% 이하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비중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니즈도 있고 정부의 역할이 중소중견기업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기초원천하는 것 다 투트랙이고, 중간에 컴포트 존의 연구는 가급적 지향하라고 포트폴리오를 다 개선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제기획 시스템 한번 참조하시죠. 대부분 PD 제도 또는 CP 제도, PM 제도 해서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업은 기획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 사업들이 다 지정공문에서 과제 기획위원회를 만들고 과제가 만들어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했죠. 근데 과제 기획위원회에 포함이 되지 않은 분들이 정보가 차단이 되고 포함된 분들이 대부분 많이 수주를 해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공문을 획기적으로 많이 늘릴 거고,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시절이 왔더라고요.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서비스들은 기획을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왔고, 정부가 필요하는 큰 사업들은 기획을 할 거고, 작은 아이디어들, 서비스의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들은 자유공모 형식으로 할 겁니다. 이건 참조하시죠. 중소중견기업 한 2017년까지 35% 이상으로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게 중장기 사업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개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은 사업을 3개로 저희가 딱 통폐합을 할 겁니다. 통폐합을 해서 기업 지원을 아주 그냥 선두에 내보내고, 공공목적, 그다음에 기초원천하는, 그러니까 정부 역할을 딱 3가지만 디파인하고 나머지는 포기를 하고 이거에 집중하겠다는 게 의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 제도인데 요거를 완전 현실화할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워킹하지가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 과제는 연중 수요를 한 3번 이상 받아가지고 3개월 내에 아이디어를 캐치하고 협약까지 해서 수행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3회에서 4회 시작을 할 겁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과제를. 그래서 한 2월 달에 내면
한 5월 달에 내고 9월 달에 내고 나머지 나오면 11월 내고 이렇게 한 3번에서 4번 지속적으로 하고 대부분 공고를 그동안에는 1년에 한 번 쫙 내고 한 번 기회가 없어지고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연중 상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R&D 혁신 클러스터는 각 지역이나 아마 지벨리도 마찬가지고 뭐 판교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식도 운영합니다. 건물을 짓거나 어떤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컨셉상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나 상용화까지 기초 원천부터 상용화까지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기업이 아마 그 인프라가 있다면 출연연구원이나 출연연구소 연구원이나 대학에 있는 연구원이 직접 기업에 와서 상주하면서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지원이에요. 기본 개념이. 또는 그 대학이 있으면 대학의 출연연구소 실제 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원을 했더니 1년에 3번 본다고 합니다. 선정평가할 때, 그다음에 진도 점검할 때, 그다음에 결과 평가할 때 3번 보고 실제 그 컨소시엄이 강결합해서 이렇게 연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결합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죠. 이 과제 기획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다 스탠다드합니다. 어느 부처나 다 스탠다드한데 이거를 1년에 한 2-3번 다 돌립니다. 과거에는 1년이에요. 1년.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이 딱 1년이에요. 처음 계획을 짜서 한 3개월 짭니다. 계획 세우는데 3개월 짜고 로드맵 만드는데 한 3개월 걸리고 수요조사 한 2개월 걸리고 분석하는데 1개월 걸리고 하면 한 1, 2월 달까지 합니다. 작년 3월부터 하면 한 1, 2월까지 하죠. 한 1년 걸립니다. 이거를 한 1년에 2-3번 돌립니다. 계속 돌려가지고 과제 내보내고 또 아이디어 받고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상시 기획 체계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예산입니다. 창조융합,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쪽에 그다음에 정보보호 쪽에 이렇게 조금 늘었습니다. 분야별로 키포인트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창조융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희 예산이 한 다음 주에 공고가 나갑니다. 1차. 한 60여 개 정도 나갈 건데 예산 신규 예산이 한 2천억 정도가 돼요. 요 사업이 되는데 반만 내보냅니다. 그 이유는 반만 내보내고 추가 아이디어 받아서 또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요. 과거에는 2천억 있으면 한꺼번에 쫙 몰아내서 상반기 집중 투자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R&D 하려면 없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반만 내보내고 또 아이디어 받고 또 내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바뀝니다. 창조융합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 분야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0억 정도 있는데 1차에 한 4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ICT와 의료, ICT와 농업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동통신 5G하고 그다음에 모뎀 칩이나 일부 중소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부품들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가 NFV나 SDN 쪽, 그다음에 양자정보통신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게 기초 원천은 그 대학에 중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고 특히 빅데이터, 클라우드 쪽, 그다음에 드론 쪽, 스마트 카 쪽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융합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기업에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음성 인식 이런 거는 장기적인 연구는 탑다운으로 해서 기획해서 나가지만 한 204억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로 풀었습니다. 근데 자유공모면 공고 내가지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CP에 기획하는 분들한테 내면 딱 아이디어가 좋으면 수행권을 바로 드립니다. 이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외부에 오픈하지 않고 평가위원들한테 오픈하지 않고 CP나 일부 크로즈대하는 사람들이 보고 그걸 아이디어가 좋으면 수행 계획서를 쓰면 그 아이디어를 낸 그룹만 선정해버려요. 공개 경쟁을 안 시킵니다. 안 시키고. 그래서 한 200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공정성, 객관성 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이디어 이꼴 재산이고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스마트 서비스는 IoT, 그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미디어 쪽,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분야가 산업부하고 같이 해서 이쪽에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송은
방송 장비 고도화인데 방송 장비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서 일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니터 쪽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분석을 쫙 해보니까 과거에 다 하겠다 막 살포식으로 했는데 지금 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것만 좀 집중을 하려고 해요. 약간 정부도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커싱하고 그다음에 방송 접근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콘텐츠는 대부분 콘텐츠 창작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부분 비중을 뒀습니다. 정보보호는 그러니까 국가 여러 가지 해킹 사고나 핀테크 하는데 보안 사고 있는데 그와 같은 국가적인 공공 목적성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안 쪽에 대부분 하고 그다음에 중소중견계 같은 솔루션 개발할 수 있도록 보안 솔루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트리 지원 사업은 에트리의 PBS 개선 때문에 지원을 했던 겁니다. 이건 참 좀 아시죠? 기가 코리아 사업도 한 신규 예산이 한 70억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평창 올림픽 때 실제 5G로 홀로그램 영상을 전송해서 실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실현하는 데 목적이 좀 있습니다. 기술 사업하면 이게 중소중견기업의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 사업과 기반거점 신규 예산이 없고 이 예산은 후속 개발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개발했는데 추가 개발 필요한 거 지원해 한 100억 정도 있었고 ICT 유망 기술은 아까 10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10개 분야하고 다 매칭이 됩니다. 10개 분야 CPNDS 해가지고 밸류체인 상에 있는 걸 다 지원하고 그다음 ICT 소프트웨어 융합 쪽에 또 별도 편성돼야 합니다. 신규 예산이 한 250억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편성돼 있고 자유공모입니다. 자유공모로 아이디어가 좋으면 지원할 수 있고 1년에 한 두세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번 놓쳐도 또 기회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창조밸리 육성 사업은 기재부 장관님이 최경환 장관님 오셔가지고 예산을 사실 펀딩을 해주신 겁니다. 100억 정도 신규를 땄습니다. 순수인데 이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에로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상용화 개발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디에 수혜가 있냐면 서울권에 대부분 돈이 갈 수 있도록 딴 거예요. 그러니까 판교밸리와 아마 지밸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딱 그 특화 사업입니다. 이거를 지역에 설명을 드렸더니 다른 데도 이거 밸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딱 그 특화예요. 특화고 40억 정도가 에로 모델,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거, 그다음에 60억 정도가 상용화 개발하고 인근에 있는 연구소나 대학의 협력 연구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나 판교 지역만 특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표준화 사업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에트리나 일부 연구소만 대부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표준화 사업도 이게 기술 개발이거든요. 실제 기술 개발에서 자유공모 형식으로 중소중견기업들에 다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흐름이 과거에는 기획을 해서 특정 수행 기간이 선정을 되고 수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다 문호를 다 개방하는 식으로 지원합니다. 굉장히 제가 빨리 말씀드렸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